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이하는 후보는 어디입니까? 김혜 씨가 생활 배기물 종합 이란 말입니까? 이란 다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1, 2, 3안을 일단 공식적으로 김해시에서 그 영역 결과를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독립 석산이고 나머지는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지선정위원회 열리기 전에 후보지 두 군데가 발표했다니까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기자회견문을 보면 지금 이하는 후보지, 이하는 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기자님, 그거는 현 소각장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부지. 그건 제가 문자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의 같은 그 부지 내인데. 일란이 막 같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한 3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리에 내에 있는 그 남해고속도로하고 좌측 우측 그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소각장 부근에 사시는 분들입니까? 네, 그 주민들이 시구단지도 있고 막 예, 시간단지, 2단지, 18단지. 18차, 19차, 12차, 13차, 7차. 그리고 금방 질문하신 부분도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아무런 그런 정보 전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김해시에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라고 지금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주장이 지금 현재 그 기존 소각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켜야 이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또 그 이전 용역을 김해시에서 1억을 들어가서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합 후보지 세 군데 중에 최저값지가 한 군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말을 믿고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 뭐 토지가 없다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무조건 여기 정설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강력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서 2명의 시장이 이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거를 다시 폐기를 하는 그런 과정도 거쳤습니다. 또 주민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이전한다는 약속을 믿고 이사 온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전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주변에 아파트를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지으면 안 된다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초등학교랑 어린이집, 아주 어린 아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소각장 증설한다는 거는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이 문제가 그 김해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몇 번 기자회견에서 뭐 매번 대부분 기자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소각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고 계신지 현재 지금 아치에도 네. 많이 시달리고 있고요. 네. 아치 민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넣고 있는데도 김해시는 부곡공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곡공단에서 난다고 지금 가장 뭐 과학적으로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심한 게 지금 학생들조차도 냄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호흡기 질환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지금. 근데 이거를 김해시는 그럼 과학적으로 니네가 진짜 여기 수각장 때문에 걸렸다 하면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못 되죠. 저희 과학자가 아닌 이상은. 그런 피해에 앞서서 김해시의 행정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저희가 공개 정보 요청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정말 주민을 너무 기만한 거거든요. 이전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증설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제대로 된 동의도 구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었어요. 아니요, 갑자기 증설했죠. 또 여기 이 밝히신 내용에 보면요, 이제 최초 입지선정위원회 그 96년도 당시 이 여기에 대한 위협법성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관련법이 당시에 지금 좀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련법이 당시에도 적용이 되는 네. 예, 그 네네. 시기상으로 맞습니까? 네네. 아. 거기에 그 영양 주민들하고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
부곡 주민지원협의체가 아니라 그 자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몇 명 사시는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분들 구성으로 해가지고 부곡 협의회라는 그 명칭으로 인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김해시에 저희들이 질문을 그분에 대해서 공문적으로 문서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소각장이 옆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김해시에서는 뭐 했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면서 반입 수수료 뭐 그런 것들을 공개 정보 요청을 통해서 조사해 봤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된 그 입지 선정 부곡 주민 지원 협의체가 결성되기 전까지는 타 지자체는 뭐 100분의 10 정도를 그 기금으로 마련을 해주는데 김해시는 뭐 임의로 합의를 해가지고 100분의 3? 그 정도만 정립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안 지켰죠.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금 그 기사를 한 거 보면 지금 배촉법하고 자원순환법, 환경영향법이 그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배촉법에서 100의 10분의 그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김해시는 100의 3으로 기금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본 바로 의하면 100의 3이 아닌 부곡마을 협의회와 협의를 하여 600원에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100분의 1.2757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주민들을 기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부곡 장류 소각장을 김해시 수익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한 기금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복지와 복리 증진을 하였는지 묻고 싶고 또한 장류 지역 발전을 비교를 해보면 소각장 인근에는 출장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문화센터는 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9년 동안 이렇게 환경적인 문화 혜택이 없었는데 앞으로 정수를 하게 되면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해시에서 영양지역 주민을 위해서 정말 행정적인 절차를 똑바로 했다면 19년 동안 그 소각장이 있는 그 지역이 그렇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데 여지껏 김해시 행정을 보건데 앞으로 증설을 해서 뭐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김해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모두 나오신 건가요? 네. 예. 그리고 바로 앞에 있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김해 시민사회 공동 대책위가 마련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쓰레기 문제고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장류 소각장에 가서 태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김해 시민 문제로 같이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방금 그 낭독을 하신 분 중에 이제 뒤에 낭독하신 유지인 선생님 공동 대책위에서 한 가지 더 기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장류 부곡에는 소각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 김해시와 손을 잡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차단하고 아무런 일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솔직히 감사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이용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자분들이라든지 그 주민기금 사용한 내역을 보시면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기부라고 처음에는 그쪽 대표 전 사기 그 전에 앞에 기자회견도 했을 건데 그 앞전에 있던 협의체 회장님하고 무슨 협약을 맺었어요. 뭐 증설에 따른 뭐 지원에 관한.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주민지원협의체는 그런 권리가 없다고 이제 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또 말을 자꾸 바꾸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식품 산다를 또 조성하려고 김해시에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겉으로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민들 그 주변의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땅 매입을 지금 김해시에서 암암리에 지금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반대이시지만 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죠. 난방비 지원 부분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김해시와 부곡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설명을 했다라면 그 부분도 이 심각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찬성을 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게 거의 98% 가까이 되거든요. 증설을 반대하시는 분이. 이제는 그 주민지원기구도 5기에서 지금 5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5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예산 편성 안 한다고 하면 김해시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난방비도 필요 없다고 일단은 그 기금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김해시가 강제적으로 조례안을 바꿔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해서 기사를 써주십시오. 이제는 내용을 정리를 좀 하면 96년도 입지 선정할 당시에 위법행위가 있었으니 그동안 장기소각장 증설 행정에 여러 가지 말바꾸기가 있었고 위법행위가 있었으니 모든 걸 중단하고 입지선정위원회부터 다시 구성을 해서 최초부터 해서 기존에 2015년도에 실시한 타당성 연구 영역 조사 후보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입지선정위원회부터 다시 개최하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김해시 행정에서 2017년 8월부터 이 장기소각장 증설 행정을 억지로 짜맞추기 행정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인허권자인 경상남도에서 김해시의 청소 행정, 장기소각장 증설 행정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모든 것을 좀 밝혀달라 하는 것이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이 특정 감사 뭐 요구서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제출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워낙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시민들이 요구하면서 불구하고 도에서 움직이지 않으니 오늘 이제 도에서 촉구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해프닝이 하나 좀 있었습니다. 그 김해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해서 재협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김해시 자원순환센터 그 홈페이지에 보면 Q&A에 그 내용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확인을 하고 이것이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전부 이제 얘기를 전해가지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냈고,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재협의를 하려면 앞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항목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왜 그렇게 했냐고 이제 김해시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의견을 묻는 거고 환경영향평가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거는 그냥 재협의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통칭해서 쓴 것이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자세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